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단역 배우 자매 사건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신고로 기존에 올렸던 영상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고당한 영상은 총 2개로 2명의 가해자들이 특정된 영상이었는데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대충 짐작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예정이지만 영상이 없어진 관계로 단역 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간 보조 출연 반장과 방송 관계자 총 12명이 당시 대학원생 신분으로 방학 기간 동안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생겼으며 부모님에 의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그려보라고 하고 술 처먹고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업소 가봐라. 거기 가면 하루에 30명씩 상대하고 돈도 많이 번다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는데요. 특히 당시 담당 형사 중에 한 명인 조 씨는 피해자에게 성인에게 이런 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십 차례나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들과 대질 신문을 해야만 했는데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가족들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아가며 힘겹게 버텼지만 결국 경찰의 합의 종용과 가해자들의 협박으로 2005년 7월 25일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는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4년 뒤인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에 한 건물의 18층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데요. 그로부터 6일 뒤 언니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던 것에 죄책감을 가진 동생 또한 언니와 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 번에 사랑하는 두 자식을 모두 잃은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망을 하셨고 현재는 어머님 혼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홀로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데요. 만약 경찰에서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매들의 운명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쯤에서 당시 피해자를 가장 오래 받고 마지막까지 조사를 했던 경찰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건은 네. 이미 검사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다 마무리한 사건이에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 사건이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인터뷰인데요. 이 경찰은 현재 은퇴를 하고 외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재조사 때 저 경찰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경찰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억지로 합의서에 지장을 찍게 했던 경찰 조 씨는 몇 년 전까지 경찰로 근무했지만 현재는 은퇴를 한 뒤 아주 편안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양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같은 연도인 2004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걸 보면 이 당시에는 제대로 된 경찰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시작이자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던 첫 번째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8월 10일 새벽 첫 번째 가해자 이 씨는 종로구에 위치한 비디오 방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했는데요. 당시 보조 출연 반장이었던 이 씨는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면서 촬영이 끝나면 무조건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것은 피해자의 메모에도 적혀 있을 만큼 피해자에게는 힘들었지만 이 씨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지 못했고 결국 이 씨는 피해자를 취하게 한 뒤 비디오 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이었지만 이때 처음으로 피해자는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대담해진 이 씨는 수시로 피해자를 불러서 술을 먹인 뒤에 모텔에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이 씨는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낸다, 소주병으로 음부를 도려낸다 등의 위협을 하며 변태적인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놈이 진짜 나쁜 건 피해자에게 실증이 났는지 다른 반장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자를 넘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놈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상관없잖아요. 전략하고 결벽 신고하고 법적으로 나왔는데 왜 제가 그 얘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에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까 가십시오. 똑똑하시다는 거죠? 똑똑하니까 가시라고. 이놈은 현재 업계에서 떠난 뒤 병원에서 잡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에 의하면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친목 도모하는 카페 모임에서 아직도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며 여응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유부남의 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 해당 카페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장 그놈을 모임에서 제외시키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찰 같지 않은 경찰들과 첫 번째 가해자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시작하였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가해자들의 만행과 최근 근황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의 근황을 알고 계시거나 혹시 보조 출연을 하시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가해자들이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할 때까지 이 사건을 자주 다룰 예정이며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응원과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